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모든 것을 융합하라. 저희 최종적인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융합이 마지막 연구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과학과 철학과 역사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제가 부르짖고 있는 연구의 방향입니다. 안내합니다. 3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 금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수소의학 치유신학이고 8월부터 마지막 12월까지는 계시록 부분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은 제 개인적으로는 걸작입니다. 계시록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와 양자의 각 대융합 결론으로 금년 12월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수소의학은 전인 구원, 전인 치유예요.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은총, 육체 구원, 육체 치유 이 문제를 소홀히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라.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엄청난 분야가 서구는 특별계시 중심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 이제 마지막 아시아 한국 신학은 특별계시 그 보물과 함께 일반 계시, 과학과 그 다음에 건강 이 문제까지 다 융합을 해서 특별계시, 일반계시 대통합 융합이라는 엄청난 작업을 부족한 종은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반드시 치유신학, 절대적으로 신학에 편입되어야 된다. 존 웨슬레이가 1747년도에 물과 공기와 채식과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치유신학을 역사적으로 원초적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120페이지 책을 통해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시대가 발전돼서 수소로 수소의학으로 이 네 가지를 연구를 해서 이번에는 암 정복, 수소수 건강 혁명, 수소수가 암을 정복한다는 이론을 학자들의 많은 통계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혁명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세기 세계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신년도에 한 주나 두 주로 끝내려고 했죠. 그래서 21세기 세 가지 태풍, AI 태풍, 그 다음에 과학의 태풍, 세 번째는 아시아 21세기 한국 중심 태풍이다. 이제 신년도 마치고 계속해서 목요일 날에는 이제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세 번째 태풍인데 엄청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42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6권의 책을 7권의 책을 제가 발간을 했고요. 제 결론은 창세기 놀라운 이 세계 1장부터 11장이 암흑 속에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한국 상고사가 절대적이다. 성경을 마지막 열리는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여는 대장정에 연결해서 목요일마다 여러분을 이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금은 10가지 문명 핵심 통합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정말 한국사 멋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저는 85년도 계시록을 1년 동안 하면서 해 뜨는 것이 인친다.
이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굉장히 궁금했고 관심을 가지면서 눈을 뜨기 시작했고 1979년도에 이 유립이 환단고기를 발간했습니다. 80년도부터 90년까지 아주 한국 사회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환단고기가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놀란 사실은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이다. 야벳이 창대케 하고 서구다.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이른다. 이건 아시아 한국이다.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 10장이에요. 에벨이 셈족입니다. 셈족은 아르박삭, 셀라, 에벨로 이어져요. 축복이. 에벨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벨은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이에요. 11장에. 욕단이 있는데 동쪽 스발로 갔다. 저는 욕단의 후손이 우리 아시아 한국이다. 욕단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벨렉이다. 스발은 시베리아고 동쪽 산. 이런 문제를 확신을 갖고 7권의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한 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금년도 새롭게 이 책을 대작을 꿈꾸고 여러분과 목요일마다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세기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입니다. 자, 삼위일체 통합 난제의 핵심 3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1160권을 썼고 삼위일체 과학신학 50권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3권의 책을 대작을 한번 쓰고 싶다. 저 개인적으로요. 개인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불멸의 책을 좀 쓰고 싶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처럼. 그 3권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연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700페이지가 될지 1000페이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만 종이 안 아끼고 시간 안 아끼고 지금부터 연구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2번 이것은 창세기 시작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2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동정역 탄생, 십자가 구원 부활 승천,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과학과 신학은 성경은 분리된다 아니에요. 이것을 이 대작을 포함해서 삼위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 마지막 최후의 책을 2번째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의 완성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알파예요. 그 다음에 중간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문제예요. 이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어떻게 장차될 일, 어떻게 삼일체와 양자역학가 융합할 것인가. 이 3권의 책을 이제 금년도는 계시록이 나오고 삼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령장과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한국 역사는 내년도 나와서 이 3권이 제가 이런 말 경솔한지 모르지만 불멸의 책으로 이 3권을 마지막 내년도까지 완성을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 역사는 7권의 책을 썼다. 이 책을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심 셈족 이 책을 위해서 이제 대장정에 여러분을 만나고 이 책들은 이미 발간이 되어 있다. 3번째는 이제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창세기 1장 11장 말씀드린 대로 한국 상고사 심층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1년에 끝날지 2년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1장, 2장, 3장이 되는데 지금 1장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문명, 지금 1만 년 역사와 환단고기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씩만 했는데 아쉽네요. 여기서부터는 시간 되는 대로 제목 하나에 뭐 5번도 좋고 3번도 좋고 여러분과 아주 긴밀하게
만나겠습니다. 1장이고 10가지 문명이고 2장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부도지와 창세기 9장 25절까지 부도지로 입증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6절부터 11장까지는 환단고기로 입증한다. 대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성경 구절이 한국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6절 27절, 창세기 10장, 마태복음 20장, 계시록 7장 했던 거, 이 5가지를 책 한 권입니다. 전 다 거의 준비해 놨고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고, 마지막으로 5대 문명의 출발, 요하 문명 한 가지도 책 한 권입니다. 여기가 제가 얼마나 시간이 여러분과 만날지 그때 가서 이 모든 것을 한 권으로 대작으로 출간을 계획을 세우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1장의 세 번째, 이 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세 번째, 1만 년 역사 환단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만 년 역사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정사로 이어지다가 출애굽 때부터 민족이 되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셈족 아시아 전체가 상고사가, 그것이 환단곡이다. 여러분들 역사는 4가지 사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화사관이에요. 중국이 중심으로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민사관이에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 정통사관. 정통사관은 강단사과와 제야사과가 서로 논쟁을 하고 있죠. 이 정통사관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사관을 하나 더 여기에 논쟁에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사관, 식민사관, 정통사관, 성경사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한국 역사에 성경이 개입할 수 있느냐? 절대 개입해야 되고 할 수가 있다. 그래야 정답이 내려진다. 중화사관, 식민사관, 정통사관 결론이 없습니다. 성경에 입증해서 설명을 할 때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확실하게 한국이 세계 마지막 21세기 중심이 된다. 이제 되어지고 있다.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통사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환단곡이 전번에 이제 했는데, 오늘은 중국 사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요. 중국의 입장에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중국이 역사를 변개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민사관,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마지막 정통사관과 성경사관을 통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환단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해서 한국에 지금 관심을 일으킨 문제를 하나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좀 고독하고 애롭게 연구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입장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논쟁에 개입할 수 있다. 참 성경은 위대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국 사관은 어떠냐면, 중국의 역사의 핵심은 조선, 그 다음에 요순, 하은주, 진한, 그리고 1912년도에 중화민국이에요. 큰 맥을 짚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 사관의 중요한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중국 역사는 조선부터 여순 시절부터 사망 오제 지나서 하운주,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진나라 있죠. 진나라 이전까지는 동이족이었습니다. 다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진나라 때 진시 황제가
13살 때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통치 이제 어리니까 하다가 본인이 황제가 된 것은 11년밖에 못해요. 34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11년 동안 37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11년 동안에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동이족 중심의 이 아시아 민족의 역사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진시황이. 그리고 동이족 학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화사관의 기틀을 진시황제가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쭉쭉 여러 민족 나라가 막 일어나다가 청나라가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고 중화민국이 1912년도에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철저한 우리나라하고 한나라 같은 나라였다. 민족이 동이족이었다. 우리나라는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환인, 황구,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국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가를 건설했고, 최초의 문명인 요하 문명을 건설했고, 최고의 삼일체 민족이 우리 아시아에서 욕단의 후손, 셈의 하나님 찬양과 그 다음에 셈의 장막의 두 셈족의 역사를 남겼다. 이렇게 저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네요. 참 아깝네요.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제가 보는 역사는 이렇게 봅니다. 환인, 황국, 늘 말씀드렸습니다. 7대 3301년이에요. 그 이어서 환웅, 배다구 18대 1565년간이에요. 세 번째 당군, 조선군 47대 2067년인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가 정통 역사관에서는 당군 조선 후에 북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이것이 정통맥인데, 우리나라 국사책에는 당군 조선 다음에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역사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중화사관이 진시황제 때부터 지금까지 변개되는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중화사관의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탐록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환웅, 배달구 14대 왕이 치우천왕이에요. 치우천왕이 중국의 조선이라고 하는 허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둘이 싸웠는데, 치우천왕은 배달국이에요. 환웅, 배달국 14대 천왕이에요. 주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아시아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통 세력이에요. 그런데 동이족 계통이 만주 지역 중심에서 자꾸 비주류가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동이지 서쪽으로 이동해요. 서쪽에 이동한 민족이 지금의 중국이에요. 같은 나라였는데 주리의 정통 세력은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비주류 자꾸 밀려난, 소외됐다고 생각해서 서쪽으로 밀려가서 북경을 해서 황하 문명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허는 계열이 그쪽이에요. 서쪽 계열이에요. 중국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둘이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전쟁이요, 제가 몇십 번을 했냐면은 한번 한 70번 했다든, 73번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다 이겼다. 이게 정통 견해인데, 중국 역사는 이걸 변개해서 헌원이 이겼다. 이 치우천왕은 붉은 악마 있잖아요,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가 이 치우천왕의 그 마스코트 상징이에요.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부터 강력하게 역사를 부인합니다. 동이족 역사를 다 없애버렸고, 한족, 한번 할 때 그 한족의 역사를
중국에서 새로 세웠다. 밀려난 비주류, 동이족의 비주류가 한족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언제 생겼냐? 당군 때, 요나라 때 국경이 생겼다. 국경이 생겼다. 같은 나라였는데 당군 때 와서서 국경이 생겼다. 그래서 환웅 배달국 때 이 엄청난 아시아의 최고의 전쟁사에서 치우천왕과 탐록대전, 헌원과의 전쟁을 중국 책의 그 역사 속에는 헌원이 승리하고 치우천왕은 아주 패배했던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 참, 여기서부터 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만조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인 환구. 저는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이 아르바삭을 낳고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았어요. 창세기 10장 족보입니다. 에벨이 벨렉과 역단을 낳았어요.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 역단은 우리나라 조상. 이렇게 역사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인 환국이 누굴까? 셈의 아들 아르박삭이 아닐까? 가설을 제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가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는 족보가 많이 누락됩니다. 그래서 연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가장 난해한 점이 9장부터 11장까지 족보는 누락의 엄청난, 이건 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상권사고 환인과 연결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 문제만 남았어요. 그러나 제가 가설을 세우는 것은 아르박삭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름과 지명과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때 아르박삭 설을 가설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인이. 그 다음에 환웅은 에벨이 아닐까, 셀라나 에벨이 아닐까, 성경이 이것도 가설입니다. 그래서 환웅이 에벨이나 셀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당군은 욕단의 후손으로 확실하게 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 욕단의 후손이 동쪽 스발로 갔다. 그래서 차남 둘째 아들 셈의 장남 셈 이스라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당군 때 굉장히 이 백두산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또 문명이 또 부활해서 합니다. 이때 당군이 이제 후반기에 가서 무너지잖아요. 그때 당군 조선에서 당군의 마지막 47대가 해모수, 북부요 해모수로 이어지거든요. 핏줄이 그렇게 이어져요. 북부요로. 그런데 북부요를 중국에서는 없애버리고 기자조선, 이만조선이 이어져서 중국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기자조선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버리니까 이만조선은. 기자조선은 누구냐면 중국 땅의 군수 같은 사람이에요. 한 지역을 관리해요. 관리 기자는. 제가 이 책에서 상세히 제가 이 책은 에덴 동산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역사를 성경과 맞춰놓은 역사입니다.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요. 누가 알까요? 지금 연구한 책은 이것보다 한 단계 위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열려 있어서요. 그래서 두 번째는 중국이 당군 조선부터 북부를 없애버리고 최대 변개입니다. 중화사관이에요. 이 책에서 기자조선, 이만조선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조선은 뭐냐면 기자조선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돼요. 그런데 기자조선은 928년간, 이만조선은 86년간 빚입니다. 지배를 하는데 기자조선 중국 땅에 우리나라는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만조선은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를 이해해야 돼요. 삼한관 경제예요. 삼한관 경제. 당군 시대는 뭔 말이냐? 너무 영토가 아시아 전체 넓으니까 세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이 진안, 번안,
마한 이렇게 나눴어요. 진안은 단군 황제가 통치해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번안은 서쪽이에요. 준왕이 그때 다스렸을 때입니다. 서쪽이에요. 서쪽. 그 다음에 마한은 우리나라 한반도 이쪽 지역입니다. 삼왕이, 진짜 왕은 진안입니다. 단군 황제가. 그리고 양쪽에 그 밑에 부단군처럼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인 이 번안 지역에 와요. 중국에서 쫓겨서. 근데 갓을 쓰고 우리나라 옷을 입고 왔다. 우리나라 동이족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법률상은 또 중국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팽팽하니까. 그런데 위만이 중국에서 쫓겨나서 번안에 왔다가 말이에요. 그때 왕이 준왕이에요. 병조를 끌고 와서 저 변방을 맡기게 했더니 점점 세력을 키워서 준왕을 무너뜨리고, 잠시 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동안 86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 전체를 통치한 게 아니라 세계 중에서 서쪽에 있는 번안 지역, 준왕이 맡고 있는, 부단군이 맡고 있는 번안 지역을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걸 갖다가 단군조선은 없다. 이만조선이 통치했기 때문에 우리 중국 땅이다. 한국은. 이런 논리를 교과서에다 실어놨어요. 나는 강단사가들을 정말 연구 자세 존경하고 참 그렇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21세기 실제론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철학의 늘 철학도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실제면 인정하고, 과학도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실제성이 있으면 입증해요. 한반도의 이 실제성, 요하 문명과 이 엄청난 실제적인 사건을 실증상에서 입증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역사를, 변개된 역사를 가지고 중화사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 문제들을 오늘 중화사관이 핵심이 뭐냐, 참 놀랍습니다. 세 번째는 한사곤 문제예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한사곤. 한사곤 이게 좀 보세요. 이게 세 번째인데, 우리나라 여기가 만주 지역입니다. 진번, 낙랑, 임둔, 현도, 이게 한사곤이에요. 이 한사곤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만 조선이 망하고, 이만 조선이 중국에서 무너뜨려요. 그때 주장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 둘, 셋, 네 군데 지역을 통해서 통치했다. 중국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지역이. 이 만주지방에 우리나라도 이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밀려난 이 우리 민족이, 동족 민족이 한반도까지 밀려나면서 이 지명이어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사군이 어디에 있었냐? 여기 있다고 중국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땅이다. 한반도가. 이북이 중국 땅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것은 이 이름을 가진 우리 민족이 쫓겨나면서, 중국이 이제 지배를 하니까 쫓겨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것 뿐이에요. 이것을 이미 고고학이나 다 밝혀져요. 세계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국 쪽만, 그 다음에 식민사관의 일본 쪽만 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문교부 방문해서 동북아 역사재단 대표에게 질문했잖아요. 왜 환단고기를 연구하지 않느냐? 환단고기는 역사가 아니냐? 아주 뼈아픈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인 거예요. 국회가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고 중국이 이걸 주장하니까 고구려가 자기 땅이다. 이것은 무슨 배경이냐면 남북이 통일될 때 개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혼란 올 때 이북에 개입하겠다. 자기 나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참 안타깝습니다. 독도도 이름을 뺐어요. 보고서 발표할 때. 몇백억 예산을 쓰고. 참 저는 이쪽을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7권 썼으면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밀려서는 안 되겠다. 성경의 우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은 발해 여기 다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만주를. 이게 우리나라가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이 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중앙 집권제를 통치를 했다. 여기서 밀려난 쪽이 이쪽으로 와서 이제 북경 쪽으로 해, 서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부여와 고구려의 이것을 동북공정에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가 고구려고 그 다음에 당군이 멸망하고 북부여가 있었던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없애냐? 자기들 예를 들어 군수를 파견해서 그냥 통치했다. 고구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구려에 대등한 중국과 대등한 어떤 법률적 이치와 모든 문화적, 모든 정책적 이것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 부여를 없애버렸어요. 고구려를 없애버렸어요. 하나의 자기 나라의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다 이런 식으로 격화를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발해를 아예 자기 나라 하나의 지역이었다. 완전히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중심 지역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이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웅이란 나라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환웅, 환웅, 북부여 이런 개념을 역사에서 빼버렸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문자적, 문법적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경에서 연구하잖아요. 또 직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인간에게 주신 직관 지식도 있잖아요. 저는 그 직관 지식이 환인 황국은 아르박삭이 아닐까? 환웅 배달국은 에베르나 셀라가 아닐까? 당군은 욕단의 후손 그들이 이건 자연스럽게 되고 이 구조를 제가 보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이 만주를 지역에서 있던 문명이 요하 문명이에요. 세계 최초의 문명. 요하 문명이 환인 황국 문명이고 9,000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홍산 요하 문명의 핵심이 홍산 문명이에요. 홍산 문명은 환웅 배달국. 그 다음에 제5고조선 문명이 신용화 교수,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가 주장하는 그것은 당군 조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틀을 짜고 40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제가 연구를 해오면서 내가 이건 틀렸다 해본 적이 없어요. 고쳐야 되겠다 그것이 없고 점점 확신이 가고 점점 자료가 하나둘씩 모아지고 그래서 단지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역사는 너무나 많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봉우리만 족보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문명입니다. 마지막에 요한 문명이 여기에요. 우리 만주 지방
이쪽입니다. 이게 화한인왕국, 화농배달국, 단군 조선국의 심장,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밀려나니까 비주류가 밀려나니까 어디로 왔냐면은 북경 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서 단군 때 국경이 나눠졌다. 여기서 발생한 문명이 황하 문명이에요. 황하 문명. 이 황하 문명은 전혀 여기 문명하고 달라요.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하나였다. 화한인 왕국, 화농 배달국 때는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화농 때 후반부부터 밀려나기 시작해서 화농 때부터 많이 밀려났던 거예요. 중반부터 밀려나서 세력이 점점 커져버린 겁니다. 어느 날 중국 세력으로 커져버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책을 7권 제가 발간을 했습니다. 200권의 한국 상고사를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 문명이 9,000년 문명이에요. 그럼 9,000년 문명인데 이것이 9,000년 문명은 이때가 어디냐면 화한인 왕국이에요. 약 7,197년도에 나라를 세운 BC니까 9,000년 아닙니까? 9,100이 아닙니까? 그때 문명이에요. 이게 화한인 왕국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 문명이. 여기서 이 문명이 진행되다가 여기서 중요한 문명이 하나가 수메르 문명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밑에 12연방 국가입니다. 수메르가 여가 있다가 수메르 문명이 여기서 탄생이 됩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 이집트 문명으로, 그리스 문명으로, 인다스 문명으로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부 요한 문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요한 문명을 황한 문명이라고 지금은 둔갑을 시키고 우리나라 사람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유적지를 다 문을 잠가버렸어요. 연구를 못하게 해요. 황한 문명 다음에 요한 문명 다음에 홍산 문명이에요. 같은 문명인데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홍산 문명이 여기인데 이거 화농 때 엄청난 문명인데 이 문명은 지금 유적들이 다 있고 우리가 비살문이라든가 옥문화라든가 옥이 있잖아요. 옥문화는 창세기 보면은 무슨 옥 무슨 옥이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 문명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농 시대가 가고 단군 때 여기서 제 고조선 문명이 세 번째. 세 가지가 같은 문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몽땅 황하 문명으로 예속시키려고 그래요. 중국은. 여기에서 수메르 문명이 우리나라 문명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요하 문명이 수메르 문명, 홍산 문명, 제5 고조선 문명 그 아래로 품고 있는 문명이에요. 여기서 수메르 문명이 지금 이집트 밑에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밑에 수메르 문명이 서구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서양의 출발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 문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집트 문명, 남쪽으로 인다스 문명,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으로 가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출발점이다 하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중국은 황하 문명에 통합을 시키고 있다. 여기까지 좀 할 말이 좀 많은데 참 안타깝고 성경에 보면은 셈의 장막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해요. 이제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를 말하려면 역사가 복원돼야 돼요. 중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민족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셈은 찬양하고 초림이에요.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케 선교예요. 그 다음에 셈의 장막은 재림이에요. 이런 구조를 저는 가슴에 품고 한국사를 집념으로 갖고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중국이 역사를 변개하는 또 사건들이 있거든요. 막 백제 때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 함락시키면서 다 불태워버리고 엄청나게 사료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변개합니다.
거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다음에는 일본 식민사관을 자세히 또 이야기합니다. 식민사관은 어디에서 중심이냐? 조선 총독부 조선사연구회라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만희, 이병도, 신석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역사가 어떻게 변개되는가 그런 문제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 한국 시대입니다. 아시아 한국이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제르미 시대. 구약사는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사는 야베 족속 서구입니다. 마지막 동양사는 아시아 한국 재림때입니다. 짧습니다. 결론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개수, 어둔한 종, 허물 많은 종,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역사 공부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민족을 깨우쳐서 세계사의 사명을 우리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